3강 들어가죠.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이해해요. 자, 뭐를 팔아서? 토지와 주식을 팔았다. 토지와 주식은 같은 자산이다, 다른 자산이다. 다른 자산이잖아. 토지는 1호 자산이고 주식은 2호 자산. 그래서 자, 각각 발생한 결손금이다. 결손금이 뭐다? 결국 손해난 금액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그럼 이익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통산. 그래서 다른 자산은 자, 소득이 나왔죠.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 얘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소득에서 공제를 안 한다고요. 다른 자산이니까. 근데 토지와 건물을 팔았어. 그럼 토지는 소득이 있고 건물은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결손금. 그럼 토지와 건물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따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자산이니까.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1호 자산이죠. 합산한다. 통산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네요. 이게 3번 출제된 거야. 3번. 3번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2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0페이지에 세율이 나왔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럼 책에 보시면 270페이지 그 까만 거 공식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걸 다 정리합니다. 이제 책으로 270페이지 꼭대기. 자, 총 수입금액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꼭대기. 양도가액.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는 몇 가지야? 3가지.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기타가 2개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뭐와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기타. 그럼 남았으면 뭐다? 양도차익. 나왔죠? 그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나온다?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양도 차익에다 공제율. 그럼 소득금액이 나오잖아. 그럼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얼마? 250.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럼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율. 이거를 이제 암기해야 돼요. 이거 4번 출제됐어요. 이거 왜 출제해?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장특공제는 기준이 몇 년이야? 3년 이상 보유할 때 하죠? 그러나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기준이 2년이야. 2년.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율이 낮고 2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이렇게 높아. 2년 기준이라는 걸 딱 기억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2년 미만 보유하면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거 1호 자산이죠? 좋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1호자산이에요. 분양권도 1호자산이잖아.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번, 2번, 3번. 등기 대상이죠? 등기 대상이잖아. 그럼 미등기는 무조건 미쳤다 몇 프로? 70, 70. 그럼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미등기란 용어를 안 써. 분양권은 미등기란 용어를 안 써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2년 기준이에요. 그럼 등기됐다. 등기됐어.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가장 적게 나와. 6에서 45가. 이거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최저 6%에서 최대 45%. 몇 단계로 돼 있다? 8단계로 돼 있어. 이렇게. 항상 초과 누진은 처음과 끝을 암기해야 돼. 그럼 거기 기본서에 나와 있다. 270페이지 나와 있네. 기본서에 최저 6%에서 최대 10억 초과할 때는 4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6에서 몇 프로다? 45%.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 1,400만 원일 때는 6%. 뛰고 10억 초과할 때는 45%로 올라갑니다. 6에서 45. 그럼 나머지는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채우면 세금이 제일 적게 나와. 제일 적게 이게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야.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럼 미등기는 얼마가 나와? 산출세액이 700. 1년 미만은 5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0. 그죠? 그럼 2년 채우면 1,400만 원까지는 6%죠? 1,000만 원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이게 600만 원 나오잖아. 600만 원. 이거는 뭐다? 1,000만 원에 70%면 700만 원. 맞아요? 50% 500만 원. 6%면 6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60만 원이지. 이렇게. 60%가 600만 원, 6%면 60만 원이야. 그럼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액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2년 채우면 가장 적게 나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와.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게 뭐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 세율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가. 1번에 들어가. 근데 뭐를 팔았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달라요. 그건 투기 목적이야. 70. 1년 미만도 이거 70이야. 여기는 50이야. 상가는 50. 이에는 70%로 뛰어.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 2년 채우면 가장 적게 나오는 거야. 2년 채우면 6에서 45. 2년을 못 채우면 60, 70, 70으로 간다고요. 자, 분양권을 팔았다. 미등기 안 써. 자, 1년 미만은 똑같아. 70. 60 똑같아. 2년 채우면 6에서 45. 그래서 2년 채우면 전부 다 6에서 45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구분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원 끝나서 밖에 나오면 상가가 있죠? 상가를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야? 상가를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50. 상가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 70. 분양권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똑같죠? 70.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단 2년 채우면 똑같이 뭐다? 6에서 45, 6에서 45예요. 이거 암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사업용이 아니라 비사업용이에요. 투기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땅을 비사업용은 2년을 채웠어도 10을 더해. 2년 이상 보유했죠? 투기 목적이니까 6에서 45가 아니라 10을 더해서 16에서 55야. 10을 더한다고요. 초과 누진세율에. 그래서 6에서 45를 암기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보유하면 10을 더한다고요. 그 다음 기타 자산은, 이거는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무조건 6에서 45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초과 누진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은 여기까지만 물어봐. 그래서 기타 자산 무조건 6에서 45예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왜 관계없이? 그건 등기 대상이 아니야. 8단계 초과 누진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기타 자산이 뭔지 알아야죠. 그죠? 시험은 기타 자산이라고 안 나와요. 기타 자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기타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잘 하려면 과세할 대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방황하게 된다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참고.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주택은 투기꾼이죠? 2년 채우면 기본세율에 20을 더해버려. 기본세율이 뭐다? 6에서 45야. 초과누진세율을 기본세율, 일반세율에 20을 더해.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26에서 6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은 30을 더해. 그러면 몇 프로로 간다? 이거는 26에서 65%까지 올라가고, 얘는 3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75%까지 올라가. 이렇게. 무지무지한 중과세죠, 이거? 남는 거에 75. 여기에다가 10% 뭐를 별도로 내? 지방소득세를 10% 별도로 내면 82.5%까지 올라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 은행이자보다는 더 조금 많이 남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용어.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권리죠? 근데 뭐를 따질 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멀쩡한 아파트 하나, 분양권 하나가 있으면 주택 수는 몇 개야?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집을 팔았어. 여기 봐. 자, 집을 팔았잖아. 주택. 미등기로 팔면 70% 뺏어가. 1년 미만은 몇 프로 뺏어가? 70% 뺏어가. 집을 파는데 8개월 보유해서 남는 거에 몇 프로? 70을 뺏어가.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뺏어가. 2년 보유하면 6에서 4. 그러니까 집 팔 때는 최저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 2년 보유하다 팔아야 양도세가 덜 나온다고요. 그래서 2년 보유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1년 동안 세법을 배웠다면 암기하고 왔겠지. 그건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가 뭐다?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치매 걸린 환자가 공부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공부하고 또 중개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책을 보게 되잖아요. 침해 속도가 늦어진대요. 늦어져. 이게 세율이야. 그래서 세율을 정리할 때는 뭐다? 네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1번, 2번, 3번, 기타 자산. 그리고 5번째, 비사업용 토지, 2년 보유. 관계없이 무조건 기타 자산은 8단계 초과 누진.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미등기. 자,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불이익이 있죠. 자,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불이익이 있어요. 자, 미등기는 여러분들 책 뒤쪽에 310페이지 미등기 310페이지. 미등기 기본서 310페이지 참고하세요. 자, 칠판 한번 보죠. 이거야 미등기. 책은 길잖아. 자, 등기 대상을, 미등기가 뭐다?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등기 대상과 등기 대상이 아닌 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적어줬죠, 제가? 등기 대상이 뭐야? 토지, 건물, 이용 권리. 이게 등기 대상이야.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또 까먹었어. 양도세에서 등기 대상은 토지, 건물, 이용 권리, 이거 등기 대상,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이 있다. 첫 번째 불이익은 비과세 안 해준다. 감면도 안 해줍니다. 배제.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럼 둘 다 안 해주니까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 차익이 바로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1억이다. 그럼 이것도 1억이다. 이게 공식이 바뀌어요. 미등기 양도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이다. 옳은 지문이죠? 왜? 장특공제 기본공제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 추워요? 더워? 더우면 이렇게 반팔 입고 다녀요. 자, 그 다음 미등기로 팔 때는 무거운 미쳤다 몇 프로? 70%를 적용합니다. 70% 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하지. 미등기로 팔았지만 보지 않는 경우, 이 얘기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 뜻이에요. 미등기에 팔았지만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안 준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할부 조건으로 취득했다? 장기, 단기하면 큰일 나. 1년 이상. 장기 할부로 취득했다. 그럼 이거는 뭐다? 등기가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해?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분양권 전매야, 대표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 뭐다? 이제 1년 6개월 보유한 거를 거래했다고요. 그럼 잔금이 안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원의 결정 법률에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왜 불가능해?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이 소송 중에 있어. 1번은 뭐다? 분양권 전매가 예고. 2번은 뭐다? 소송 중에 있어.
그럼 소송 중에 있으므로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럼 나중에 소송이 끝나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지. 미등기로 안 본다. 그 다음 3번.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집 하나. 1세대 주택은 몇 년 보유입니까? 2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아. 뒤에서 배워요. 근데 이게 뭐다? 무허가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주택은 미등기로 안 봐요. 즉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2년 보유하면 미등기로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줘요. 자, 그 다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뭐다? 교환, 분합 이런 용어가 자격농지, 대토 이런 거는 뭐다? 면제 요건이야. 이런 것도 뭐다? 미등기로 안 본다. 면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은 뭐다? 불가능하니까 비과세를 해주겠다. 4번은 면제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4번 이거는 왜 그럴까요? 농민지원 차원에서 농지를 교환 분합합니다. 미등기로. 그리고 자격농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농지를 사고 파는 거 대토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미등기로 안 본다. 그리고 5번, 6번은 묶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 등기 종료되지 않으니까 등기를 못하죠. 그럼 미등기로 안 본다. 그리고 공사용역 대가로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다.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죠? 공고 전이니까. 그래서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5번, 6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볼까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보고 4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봐요.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농사를 쭉 지었어. 할아버지가 농사를 쭉 짓다가 아들에게 뭐다? 그 농지가 상속으로 이어지겠죠? 상속으로 이어지다가 그 아들이 농사 짓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할아버지 논밭을 아들이 미등기로 이전받았다고요. 그래도 그거를 팔았을 때는 불이익을 안 준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그 다음 1번, 2번은 3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무허가 주택이니까 미등기로 안 봐요. 무허가 주택이니까 미등기로 안 보고 그리고 1번, 2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글자 그대로 1번은 잔금 전에 팔았잖아. 잔금 전에 팔았으니까 불가능. 2번은 왜 미등기로 안 봐? 소송 중에 있으니까 미등기로 안 보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의할 거는 뭐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장기. 살짝 단기로 하면 큰일 나. 그럼 여기에서 불가능한 거는 몇 번만 불가능해요. 1번 불가능, 2번 불가능, 3번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1번, 2번, 3번만 알아두면 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불가능은 3개밖에 없어요. 미등기로 안 본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 추계결정합니다. 추계결정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합니다. 자, 토지는 몇 프로야?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줘요. 단 아까 했잖아. 국외거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필요경비 계산공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공식이 뭐다? 취공. 공제율이 3%야. 미등기는 몇 프로, 부동산은 0.4. 추계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식 알아야죠. 취공. 취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단 어디까는 안 해줘? 국 외는 미등기 안 써요. 국 외는 좌우간 조심해야 돼. 국외 거는 안 해줘. 이게 미등기예요. 이거 외출제. 점수 주려고. 아,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 읽어보면. 일어나면 까먹지만.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면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면 한 30등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합격이 가까워.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60명 중에 58등 했다. 거의 불가능해. 단 58등도 날라리였어. 왕년에 날라리. 그런 애들이 정신 차리면 공부 잘해요. 그죠? 날라리는 제외한다. 원초적으로 머리 나쁜 사람이 있어요. 밑에서 그런 애들은 반에 한두 명 있잖아. 5학년 6학년 때도 국어책을 못 읽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사회에 나와서 동창회 가니까 아주 그 건설회사에 이사로 있어. 이사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사회에서도 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잘된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짝이 여자여서 송구 선수 2살 많은 누나였지. 맨날 내 맞았어. 공 갔다가 탁 치고. 그래 동창회 딱 같이 나와서 대화를 한번 해봤죠. 근데 키가 컸어. 2살 많으니까. 시골이니까.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 뭘 자랑이라고 나 앞에 얘기했냐. 내가 쫓아다닐 때 좀 와주지. 자, 그 다음 동창회 절대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절대 나가지 말고 밖에서 노는 게 편해요. 저는 동창회 딱 한 번 나가서 안 나갔어요. 절대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끔 이제 카페를 이렇게 보잖아. 우리 그 친구가 택시 운전, 개인 택시 하는 애가 5명이 있어. 목소리가 제일 커. 나이가 먹더라도 직업이 있잖아. 직업이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전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70%는 다 정년퇴직하고 그냥 놀아. 얼굴이 이상해졌어 다. 제일 활발한 녀석이 개인 택시 하는 애들. 그리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애들이 얼굴 색깔도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 끝났고.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드디어 나왔다. 양도소득 계획 계산의 특례. 이게 수없이 출제됐어. 자, 포인트가 뭐다? 2월 과세야.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2월이 뭐다? 2월은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 자, 이거는 275쪽. 기본서 275쪽에 나와 있어요. 275쪽.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가족 간에, 가족이야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출발이 뭐다? 징여. 2월 과세야. 누구 사이에 징여하는 거야? 가족 간의 징여후.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족 간의 출발이 뭐다? 징여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다?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무슨 과세를 쓴다? 2월 과세란 용어를 써요. 자,
둘 사이는 뭐야? 부부야. 둘 사이는 부부야.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 눈 땡그란 년이 이놈을 바라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코털이야. 아주 그냥 짠돌이야.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돈에 환장해서. 없어. 이 눈 땡그란 년이 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주는 자를 뭐라 그래? 증여자. 받는 자를 뭐라 그래? 수중자라 그래. 증여자의 배우자죠? 증여자고 이 애는 뭐야? 수증자라 그래. 자,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법은 뭐를 증여했을 때만 쓴다? 네 가지만. 토, 건, 특, 취득 권리만 씁니다. 모든 자산하면 틀려요. 토가 뭐다? 토지. 건이 뭐다? 건물. 특이 뭐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골프 회용권 이런 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골프 회용권, 콘도 회용권. 취가 뭐다? 취득 권리. 뒷글자 기억나야 돼요. 특이 뭐라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골프 회용권 이런 거. 취가 뭐라고요? 취득 권리. 자, 그래서 이 코털이 옛날에 코털이야 1억에 취득했어. 취득가액이 1억이야. 코털이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양도하려고 보니까 이게 10배가 뛰어서 10억짜리가 돼버린 거야. 양도하려고 보니까 요 타인에게 코쿤 녀석에게 양도하려고 보니까 10억 10배가 뛰었지. 그럼 직접 팔면은 얼마 남았어? 단순 계산 9억 남았잖아.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죠? 10배가 뛰었어.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아먹는 거야.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억짜리를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돼. 즉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시가가 취득가액이야. 그럼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1억에 취득했어. 이렇게 쭉 갖고 있다가 2023년도에 증여를 하니까 이게 8억으로 뛴 거야. 8억으로 뛴 거예요. 평가하니까. 그리고 언제? 2025년도에 얼마에 양도했다? 10억에. 그러면은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뭐 했어? 취득가액을 높였어. 10억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와? 2억이 나오잖아. 그럼 양도세 줄어들죠? 이해는 양도 차익이 얼마나? 9억이 나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증여 취득가액을 높여서 팔아먹으면 양도세 줄어들잖아요. 그죠?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법은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해야 한다? 2월 과세한다. 즉 2월 과세는 넘어가는 거죠.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겠다? 10억에서 1억을 빼. 그럼 단순 계산 얼마 남았다? 9억.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증여할 때는 몇 년 이내에 팔면은 큰일 난다? 10년 이내에 팔면은 2월 과세한다. 취득가액을 8억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 얼마로 잡아준다? 1억. 그러면 세금 폭탄 맞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이 뭐가 있어? 배우자끼리 증여하면 10년 안에 배우자끼리 증여하면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증여가액에서 증여세에서 평가하니까 6억이야. 6억이죠? 만약에 6억으로 평가했다. 금방 팔어. 그럼 증여받고 금방 팔면은 양도가액도 6억이지? 그럼 제로. 세금이 없다 이거지. 이거는 8억이니까 2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에 증여한 후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네 글자로 뭘로 한다? 2월과세한다. 그럼 물어봐. 취득 당시 가액은 8억으로 적어준다. 얼마로 적어준다? 1억으로 적어준다. 그래서 1억이야. 이렇게. 그래야 세금을 못 떼어먹게끔 만든 거야. 1억. 그 대신 보유기간을 늘려줘.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하면 돼? 3년 보유하면 공제가 들어가나. 세율은 몇 년 기준이라 그랬어요 아까? 2년 기준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그 대신 취득가액은 이렇게 낮춰주는 대신에 보유기간은 늘려줘. 이렇게. 그럼 장특공제와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기산. 이렇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를 2월 과세라 그래요. 취득가액은 낮추고 장특공제와 세율은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시작한다고요. 기산 이렇게 증여자 기준으로 몇 가지 세 가지를 따지는 게 뭐라고요? 2월 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서 불이익을 주고 그 대신 장기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 대신 장특공제와 세율은 증여자의 이 수중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따진다? 95년부터. 그럼 2023년 증여받았죠? 25년, 2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특공제 안 해주잖아요. 원칙은. 근데 이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95년부터 따지는 거예요. 즉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세 가지만. 자, 그 다음 수중자. 자, 세금 내야죠? 누가 팔았어? 수중자가 팔았잖아. 딱 팔아서 통장에 얼마가 입금됐어? 10억에 팔았잖아, 이 애가. 어? 10억 통장에 입금됐잖아, 현찰로. 그럼 이 눈 땡그란 년 좀 좀 가슴이 벌렁벌렁 약간 거리겠지?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봐. 도망갈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코털 보기가 싫은 거야. 코털 때문에 밀지도 않아. 그래서 이 수중자는 8억이니까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를 내요.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세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줘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뭐 해주겠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왜 공제를 해줘? 양도세도 과세하고 증여세도 과세하면 이중과세야. 공제하고 양도세만 매기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누가 팔았어? 배우자가 팔았죠? 납세무자는 누구야? 수중자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증여자면 수중자야. 그러나 세금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없다. 왜 없어? 증여를 인정해줘. 가족끼리는 증여할 수 있잖아. 증여를 인정해주니까 양도소득세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 연대 납세무가 없어? 가족끼리는 증여할 수 있잖아. 증여를 인정하니까 없다. 그래서 이월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나머지는 문풀에서 다 할 수 있어. 이거 세 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이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줘. 왜 공제해줘? 이중과세니까 양도세만 걷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다. 그래서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야. 계산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증여를 할 수 있다. 고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2월과세야. 세 개. 자, 그럼 10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10년 지나서 팔면은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폭탄 맞잖아. 자, 폭탄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어? 폭탄 맞으니까 이 코털이 죽어버려.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 죽어. 그럼 사망하면 2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죽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세금도 덜 나와. 그래서 밑에 사망하면 2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2월과세 적용 안 해요. 원칙으로 계산한다. 그럼 죽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유장이혼하는 거야. 이혼. 아까 1억이고 증여가액이 8억이었죠? 이혼하면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1억으로 10년 이내에 이혼하면 유장이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망 옆에 이혼이라고 적어. 이혼은 적용한다. 위장이혼할 수 있어요. 세금 폭탄 맞으니까 위장이혼해서 밤에 슬금슬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부자야. 양도세가 6억이 나왔어.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6억 세금 내느니 이혼해가지고 흩어질 수도 있잖아. 승질나면 안 만나버리는 거야. 전화 안 받고.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혼은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왜? 위장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2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1억이 나왔어. 근데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3억으로 나왔어. 그럼 법은 얼마를 걷는다? 3억으로. 그래서 2월과세를 계산한 양도 1억이 나왔어.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3억이 나왔어.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야? 자, 1억짜리야. 근데 증여를 했어. 증여를 하니까 8억으로 평가를 했겠죠?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야. 김정은이가 쳐들어왔어. 쳐들어오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1억짜리가 500만 원밖에 안 가. 살 사람 500만 원.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 이렇게 더 낮아지죠? 이럴 때는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이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게 취득가액이 낮아지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1억을 적용하지 않고 500만 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용어라고요. 양도소득 결정세액 1억이야. 그러나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거 50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3억이야. 적은 경우는 2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가족 간의 증여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무슨 과세를 적용한다? 2월과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야? 증여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알아들었나요? 증여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으니까 못 띄어먹게끔 무슨 과세를 적용한다? 2월과세를 적용해서 하나, 둘,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나, 둘, 세 개는 수중자. 이렇게 잠시 좀 쉬었다 하죠.